그러면 치아가 벌어진 사람인 경우 어떤 치료를 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틈새가 벌어진다는 거는 골격과 치아의 크기에 부조하거든요. 그 네. 부조, 즉 네. 비율이 부조한데 네. 당연히 골격보다 치아가 작다. 네, 이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약에 교정을 해서 모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모아주게 되면 이분들은 나중에 다시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교정을 빼고 난 다음에? 네. 아. 네. 왜 그러냐면 골격적인 치아와의 부조화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강제성을 띄어서 힘을 줘서 이제 교정력을 모아서 일단 모아놓긴 했지만은 얘들은 다시 원래대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재발이 많이 생긴다가 일단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실질적으로 작은 치아들은 모양이 안 예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치아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작은 치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단순히 공간을 막기 위해서 모아놓으면 공간은 폐쇄됐지만 실제로 모양은 안 예쁩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제 교정이라는 것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모아주기 때문에 치아 삭제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런 단점과 오래 걸린다는 또 단점을 갖고 있죠. 보통 한 2년 정도 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 네.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른데 뭐 네.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네.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떼우는 거는? 네. 이제 떼우는 거는 레진이라고 해요. 네, 네. 레진. 레진은 참 좋은 재료예요. 네. 그러니까 치아 색깔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아주 간단히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빈 공간만큼 치아 형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떼고만 주면 네.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편하다.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네. 예. 근데 단점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가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의 한계점이에요. 네. 이 레진이라는 재료는 물성 자체가 에나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상아제라고 되게 비슷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잘 달아져요. 예, 잘 달아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때울 때 물약처럼 돼 있거든요. 네네. 물약처럼 딱 바르고 광을 쪼이면 굳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굳는 과정에서 약간 수축이 일어나요. 예,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물질 자체 응력이라고 해서 힘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잘 떨어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지려고 하냐면 네. 이 테두리부터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테두리가 살짝 떨어지면 틈새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틈새에 뭐가 들어가냐면 때 같은 게 끼는 거예요. 이물질 같은 게 끼고. 그럼 색깔이 약간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착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계부 착색이 제일 잘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더 벌어지면 툭 하고 이제 떨어지는 결과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떨어져 버리는 이런 단점과 경계부 착색이 일어나는 단점, 그리고 경계부가 벌어지면 때만 끼는 게 아니라 세균도 들어가죠. 그래서 2차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게다가 얘가 마모도라고 해서 잘 달아져요. 네. 잘 달아지게 되면 어때요? 표면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표면에 또 어때요? 뭐가 잘 붙겠죠. 네, 네. 그래서 착색이랑 이런 게 얼룩덜룩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간은 폐쇄돼서 예쁘다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색깔 차이가 나버려요. 여기는 착색이 돼가고 네. 띠가 있으니까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처음에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치아를 떼웠는데 처음에는 내 치아랑 별 경계가 없이 좋았어.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 치아랑 이 떼운 거랑 조금 표시가 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런 게 가장 단점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내 치아에 손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죠. 제가 이제 일리를 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떨어지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제 치료를 했냐면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또 해요. 네네네. 계속 떨어지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좀 안 떨어지게 하면 안 되냐 해서 했던 치료가 바로 라미네이트 크라운이에요. 네네. 크라운은 전체 치아를 다 돌려서 깎아서 이를 총 덮어 씌운다. 그러니까 왕관처럼 덮어 씌운다 해서 네. 크라운이에요. 네네네. 예. 아, 그래서 크라운. 예, 라미네이트는 치아에 보이는 면만 깎아서 붙이는 방식을 라미네이트라고 해요. 네네네네. 당연히 어느 게 더 안 좋겠어요? 크라운. 그렇죠. 얘를 많이 깎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크라운은 장점이 이제 통으로 세우니까 왠지 안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네. 깎아서 씌웠는데 또 세라믹이란 재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가장 바깥에 들어갈 때 굉장히 치아와 에나멜과 유사한 재료예요. 그래서 치아를 깎고 이 세라믹을 덮어 씌우니까
예뻐 보이고 안 떨어지니까 참 좋다 했는데 네. 단점이 이게 많이 깎는다.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이가 많이 시려지거나 너무 또 시리니까 신경 치료를 해요.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그 크라운 라미네이트는 영원한 영구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한이 있는 거예요? 크라운은 사실 지금 치료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치료를 너무 잘하면 그 확률이 낮겠지만은 네. 확률적으로 아까 레진은 어땠어요? 레진은 치아를 아예 손을 대지 않잖아요. 네네네. 내 치아를 가능한 손을 안 댄 치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진은 치아 손상은 없는 거예요. 네. 크라운은 많이 깎았기 때문에 겉은 굉장히 좋고 튼튼해 보이지만은 실적으로는 이 내부에 손상이 와 있고 크라운 자체가 완벽하게 결합되기가 쉽지 않아서 경계부가 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계부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충치가 생겨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보면 가끔 치아 경계부가 잇몸이 까매 보이네. 맞아, 이게 있어요. 바로 다 크라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게 크라운을 하신 네, 분들이구나. 크라운. 특히나 신경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신경 치료하면 치아 색깔이 이제 까맣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계부가 뜨면 네. 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까매지더라고요. 예, 점점 까매진 거죠. 이게 바로 크라운 치료, 특히나 신경 치료를 받고 크라운 치료하신 분이고 크라운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심미적으로만 안 예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이가 뱅강하고 부러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게 크라운 치료예요. 아. 그래서 크라운 치료는 의사들은 자기 가족들한테 잘 권하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걸 계속 보완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안 깎으면서 내 그 세라믹, 그러니까 에나멜하고 제일 비슷한 재료를 쓰면 좋은 건데 이걸 좀 더 보완한 게 바로 라미네이트예요. 네.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왜 뒷면은 그래도 깎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면만 붙이니까. 그러니까 크라운에서 발전한 게 라미네이트. 원래는 동시에도 존재를 했는데 네. 라미네이트가 부각된 건 이제 접착 기술이에요. 접착 기술도 발전을 해가지고 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만 붙여놓으니까 크라운보다 왠지 잘 떨어지겠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접착 기술 때문에 잘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선호를 하면서 라미네이트를 했지만은 네. 결국 이 라미네이트도 결국 치아의 겉면, 바깥면을 깎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은 또 갖고 있어요. 대신 장점은 크라운보다는 낫다, 라미네이트가. 근데도 아직 라미네이트는 아직도 삭제량이 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교하지 않으면 이 부분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확률도 있고 깨지기도 좀 잘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겠어요? 이 장점들 다 합쳐놓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 기술. 예. 결국은 환자들이 원하는 바예요. 이를 안 깎으면서 내 치아랑 비슷하면서 빨리 끝나면서 이가 튼튼해진다면 그 다음에 심미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제일 좋겠죠. 네네. 그래서 세라믹을 쓰면서 결국 치아랑 가장 비슷한 세라믹을 쓰면서 이게 안 떨어지고 안 깨진다면 그리고 치아를 안 깎고 레진 치아를 붙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미니 씨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표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세라믹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물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내 치아 손대지 않고 부분 해결해 주는 것들 그냥 보호막을 코팅하듯이만 붙여 놓으면은 사실 이제 변색도 되지 않고 아까 떨어진 것도 없고 이를 깎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충치도 발생하지 않고 시린 것도 없고 오히려 시린 게 없어지는 게 제대로 된 치료예요. 저는 이제 관상 때문에 너무 이제 치아에 사실 관심이 많아요. 예, 치아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 요 부분을 또 이제 오늘은 벌어진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보시는 시청자들의 몫이에요. 그죠?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 추구하는 또 치료 방식, 상태에 따라서 벌어진 치아를 뭐 교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레진을 할 것인지 네. 크라운을 할 것인지 라미네이트를 할 것인지 땡땡땡을 할 것인지 네. 그죠? 네네. 관상하고 치아, 벌어진 치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 했는데 오늘 첫 편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네. 진작할 걸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젊어도지는데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운명도 바꿔주고 이 사람들 인생에 어떤 행운도 안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 또 사명감이나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 인생이 바뀔 줄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 치과 지식으로만 끝났다면 이런 보람이 없었을 건데 치아를 하고 나서 예뻐지고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계속 웃게 되면서 또 이렇게 근육들이 바뀌면서 이 근육 웃는 근육 활성화되고 결국은 제가 보니까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바뀌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다라고 제가 느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료받고 한참 뒤에 이렇게 뵈면요, 진짜 얼굴이 인상이 바뀌어 있어요. 맞아. 특별히 시술을 안 받았는데. 맞아.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이제 치료받고 나서 이제 이가 좀 밝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치아 좋단 말은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항상 웃으니까 표정이 좋아졌다. 뭐 혹시 시술 받은 거 있니? 예, 즉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자신감 때문에 다 좋아진 거예요. 네, 치아가 그냥 도와준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치아를 하고서 더 잘 된 것 같긴 하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편에 또 강정 원장님하고 이 편에서는 돌출된 치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